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없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괜찮을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패키징이 돼 있잖아요. 이런 패키징하는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건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좀 못하니까 많은 실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간섭이나 0.1T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0.1T는 너무 얇은 것 같아요. 0.2T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그렇다고 왜 안 해주느냐 이래서 싸우지 마시고, 저는 이제 여자들이 더 잘한다라는 거를, 이 정도 손기술이면 뭐 인공위성도 만들겠는데? 인공위성도 이렇게 실드가 다 씌워져 있잖아요, 금박으로. 네, 안녕하세요. DS1 UMG 엄지입니다. 제가 2주 동안 너무 아파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냉방병에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는 아니고, 목이 너무 따갑고, 지금도 제가 말을 하는데 비강 쪽에서 소리가 막 울려요. 그래 비강이 막 붓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약을 한 일주일 넘게 먹고 지금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말할 때 좀 비강이 울리긴 합니다. 다들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바람이 조금 시원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덥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좋긴 한데 저는 사실 선풍기 에어컨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아저씨가 너무너무 더위를 많이 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냉장고 안에서 자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추워요. 지금도 저는 오리털 이불을 덮고 잡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이런 실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 RF 실드라고 하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런 전자 부품이 있으면 모든 전자 부품은 전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마련이고, 도선에 전기가 흐르는 것 자체가 전자기장을 형성하니까, 또 바꿔서 얘기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또 회로에 뭔가 간섭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부품의 경우에는 내외부적으로 간섭이 생기죠. 그러나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실드가 패키징이 돼 있잖아요. 뭐 저항도 보면 그 안에 IC나 저항 같은 부품 위에 패키지가 돼 있는데, 그 패키지가 그 부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RF 쪽에서 사용하는 이런 부품이나 회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RF가 발산이 되기도 하고, 또 외부 혹은 전원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에 의해서 오동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차폐를 하기 위해서 실드를 사용하는데, 그 실드가 잘 만들어진 제품들은 다 이렇게 실드가 패키징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알리나 이런 이베이나 혹은 그런 곳에서 구입을 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단가의 이유 혹은 개조를 하다 보면 이렇게 PCB만 있는 경우도 많고, 또 우리가 PCB를 자작할 경우에도 실드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뭐 다른 부품 같으면 3D 프린터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RF 쪽은 이 차폐가 되는 재료로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제일 좋은 게 뭐냐, 뭐 구리나 이런 걸로 해주면 좋죠. 그러나 이제 단가가 비싸니까 알루미늄이 연성이 좋으니까 프레스에 의해서 뭐 이런 스탠드 쓰기도 합니다. 다시 알루미늄도 쓰기도 하고 스탠드 쓰기도 하는데, 이 프레스물로 만들어서, 이거는 이제 인두기 받침되긴 하지만 프레스물로 만들어서 실드를 만들어주죠.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 본 실드입니다. 근데 해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이 실드가 왜 필요한지, 실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할 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F 정폭기를 하나 샀습니다. 보니까 알리에서 7,149원, 7,149원입니다. 제송기 포함하면 10,000원 정도 조금 넘어요. 11,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 RF 앰프들은 거의 이 PCB가 레퍼런스급으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배면도 보면 그라운드로, 이것도 하나의 실드거든요.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테스트를 해보니까 성능이 꽤 괜찮습니다. 보면, 자, 전원을 먼저 한번 연결해 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제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일을 한 걸로 오해를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는 제품 디자이너입니다. 제품 디자이너예요. 제품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가 왜 이렇게 이런 걸 하느냐, 그런 궁금증은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품 디자이너는 그 업무상 좀 스펙트럼이 좀 넓어야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각각의 다른 분야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서로 조율도 해야 되고 등등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 대화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됐어요.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면 이렇게 한 10대 11 정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데 여기에 발생하는 노이즈가 과연 얼마일까? 이게 사실 노이즈 발생 안 하면 큰일인데, 노이즈 발생 안 하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만들 이유가 없는 걸 붙잡고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면 사기잖아요. 사기. 사기면 어떻습니까? 재미로 하는 취미생활인데 혼자 재밌으면 되지. 자, 일단 이쪽 보면 잘 안 보이죠? 보시면 이제 이렇게 피크 치는 뭔가의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어떻든 간에 그 아랫부 쪽으로 뭔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없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괜찮을지라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노이즈가 들어갈 수도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폐 실드가 있으면 좋습니다. 한번 신호를 전체로 한번 볼게요. 좀 주파수를 좀 넓게 보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호가 실드를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실드가 만들면 이 노이즈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한번 일단 결론이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실드에 연결해서, 실드가 되어 있는 제품을 연결해서 실드를 만들어 놓은 제품을 연결해서 이런 정상이 생기는지 한번 바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안 생기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죠. 원래 기술의 발전은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해요. 자, 일단 연결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10대 11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 아직 스캔이 안 된 거예요. 이 주위에서 들어오는 신호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보면 거의 없죠. 아까보다 훨씬 줄었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그 건조 프로브 자체가 안테나 역할을 해서 아마 주위에서 강하게 들어오는 신호는 유입이 될 거예요. 원래 이런 걸 테스트할 때는 그 챔버에다 집어넣고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그 아랫부나 이런 자기장이나 연관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 집어넣고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아까보다는 아주 양호한 거죠. 이거 원래 제가 봤을 때 신호가 있는 거예요. 2.4기가니까 이거는 와이파이 신호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신호 이외에는 거의 깨끗하죠. 아까는 막 좀 지저분하게 선들이 보였잖아요.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실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죠. 이거는 사실 삼적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좋죠. 근데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90년대 후반에 그 삼성 CRT 모니터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뒤에 열어보시면 아주 실드가 잘 돼 있습니다. 실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게 이제 왜 그런 실드를 하느냐, 모니터 뒤쪽에서, 쉽게 말하면 모니터 뒤쪽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RF 신호나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그 전자 부품의 패키징이, 이런 부품을 보면, 소자도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패키징이 돼 있잖아요. 이런 패키징하는 기술이 이제 많이 좋아진 건데, 예전에는, 과거에는 좀 못하니까 많은 실드로 이렇게 서로 이제 간섭이나 전자파 EMI나 EMC나 이런 쪽으로 그 차폐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차폐를 만들어 볼 건데, 이런 거 한다고 알루미늄 케이스 사가지고 집어넣으면 좋긴 한데, 알루미늄 케이스가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이즈도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요런 구리판, 동판을 사가지고 만들어 볼 겁니다. 지금 이 동판은 0.1T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0.1T는 너무 얇은 것 같아요. 0.2T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좀 얇은 걸 산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전자제품은 RF 쪽 같은 경우에는 PCB 한 면을 이게 그라운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또 차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연결한 전원선 마이너스랑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실드를 만드는 것 자체를 격리시키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격리시키면 안 좋아요. 그라운드랑 접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하나의 이렇게 접지가 돼 있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적당한 크기로 자를게요. 자르는 거 첨단 장비가 필요합니다. 칼이면 되죠. 칼로 이 정도 자를게요. 구체적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 30년 가까이 하다 보면 넣는 게 뭐예요? 짬밥과 그 다음에 유도리 이런 것들이 늘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에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손 자르시면 안 됩니다. 손 자르면 아야예요. 아야. 그 혹시 아십니까? 쪽팔림과 아픔의 차이. 만약에 통증이 더 크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예요. 쪽팔림이 더 크다 그러면 별로 안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바이크를 타니까 바이크 타다가 넘어지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쪽팔림이 큰가? 통증이 큰가? 쪽팔림이 크면 일단은 바이크에서 일어나서 하하하 하고 웃어서 괜찮다라고 하면 되고, 통증이 더 크다 그러면 어디 찢어졌는지 어디 아픈지 찾아보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그죠? 통증과 쪽팔림의 그 차이를 경계선을 잘 찾아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근데 실드를 이렇게 오픈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할 수 있으면 이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실드를 만드는데, 이거는 제가 양산에 있는 이제 국장님 보내드리려고 그냥 이렇게, 그분은 이제 굳이 떠들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거고, 저는 몇 가지 좀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 부품 몇 가지를 좀 바꾸면, 교체를 하면 주파수 대역이 좀 달라져서 그걸 좀 테스트를 하려고 일단 실드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대충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도록 만들 생각이에요. 6.5 정도? 7. 좀 작네요. 좀 더 크게 해야겠다. 구리판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굳이 이게 몇 개, 한두 개 만드는데 단가를 생각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구리가 어쨌든 납땜이 되니까 우리가 자작을 하면서 용접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스테인이든 뭐든 장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방막에 가까운 얇은 판들은, 방막은 아니지만 얇은 판들은 용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게 납땜이에요. 납땜. 그래서 구리판을 선택한 거예요. 됐네요. 이렇게 되고, 일단 자르고 봅시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지르고 보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손재주가 아주 좋잖아요. 손재주가 좋은 이유가 쇠 젓가락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젓가락을 다 사용하고 젓가락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쇠 젓가락이랑 숟가락이랑 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다 나무 젓가락, 뭐 대나무 젓가락 쓰는데, 그리고 그릇도 들고 먹잖아요.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밥이 살이 져서 찰진 밥이라서 밥을 놓고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중국이나 뭐 동남아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덮밥에 국물 이렇게 먹으면 숟가락으로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들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무튼 그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조금 이제 젓가락을 쓰다 보니까 손기술이 좋다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한국 사람은 뭘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걸 어릴 때보다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그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지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금방 실력이 올라갑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그냥 하는 거예요. 옛날 그 장금이가 그러잖아요. 꽃감 맛이 나서 꽃감 맛이라고 하는데 그걸 왜 그러냐고 하시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좀 엄청 잘난 척 하는 거잖아요. 재수 없잖아요. 재수 없어 진짜. 그럴 수 있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뚜껑을 열었다 닫았달라 그러면 뭔가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좀 절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판재 사이에 상판 뚜껑을 끼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늘 하는 얘기지만 그 자신 없으면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한 10만원 드려야 될 것 같아. 10만원 드리고 사모님한테 부탁을 하면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으면 해줍니다. 10만원. 그렇다고 또 왜 안 해주느냐 이래서 싸우지 마시고, 저는 이제 여자들이 더 잘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다 많잖아 얘기하지만 그게 1급 비밀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 얘기 안 하는. 그래서 안 해주신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안 해줄 때는 이 실력이 출중하셔갖고 군사 기밀이구나, 국가적 기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감기 너무 죽겠더라고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리 아저씨는 참 좀 미안하니까, 이제 본인도 미안하니까 하긴 하시는데 너무 사실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요 사이에다가 이제 비판을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서 약간 너무 딱 맞는데? 됐어. 이게 무슨 스위스 시계도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이렇게. 이 정도 손기술이면 뭐 인공위성도 만들겠는데? 인공위성
인공위성도 이렇게 실드가 다 씌워져 있잖아요. 금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실드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뚜껑만 만들면 되겠죠? 일단 이 부분을 납땜을 좀 하겠습니다. 그 2인무기 구입하신 분 중에 이게 출력이 약하다고 하시는데 이걸 좀 이게 90W까지 쓰려고 하면 펌웨어를 좀 업데이트 하시고 이 PD 맞죠? 우리 PD라고 그러죠? PD 3.1을 지원하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즉 100W 정도 되는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충분히 강력한 파워로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납땜 보이시나요? 그래서 접은 부분을 납땜을 하고 형성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이제 프레스물하고 진배 없죠. 근데 사실 70년대 막 그런 제품들 뜯어보면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이게 그때는 이제 기계 가공 기술이나 이제 그런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수작업 좀 비싼 장비들은 이렇게 수작업되어 있는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비들 보면 생각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그 유럽 쪽에 이제 보낼 군수 탱크든 비행기든 막 만들잖아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국 여자들이 그 남자들 군대에 보내놓고 전쟁터에 보내놓고 우리도 국가의 전쟁에 하기 위해서 하자 그러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나일론 스타킹이 되게 유행하던 시대인데도 여자들이 스타킹도 못 구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그 사회적 이 간섭이 여자들이 맨발로 다니는 게 아니니까 막 그랬다고 하다 스타킹 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 공장에 출근을 해서 뭘 하느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여자들은 납땜하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여자들이 납땜을 더 잘한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네요. 근거가. 그죠? 역사적인 근거가 있어요.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여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실드가 만들어졌습니다. 실드 케이스가 하단부에 만들어진 거. 여기 납땜도 돼 있고, 이렇게 보시면 잘 돼 있죠. 이제 모양을 잡고 싶으면 이제 그런 부분에 좀 때려서 모양을 잡아도 돼요. 근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없는데 어쨌든 좀 이쁘게 만들고 싶으면 되죠. 어우, 인공위성까지도 만들겠어. 그쵸? 그리고 이제 상판에 아까 요 틈 사이로 이제 집어넣을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요 틈 사이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접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집어넣고 쓰고 필요하면 열어서 또 여기 작업을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0.1T로 하니까 그게 좋네요. 좀 자르는 거는 좀 편하네요. 자르는 게 많이 편하네요.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멋지구리 해요. 멋지구리 해요. 항상 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손. 이거 하시다가 아야 하시면 안 돼요. 자, 이쪽도 이렇게 커브를 씌워주면 완벽하죠? 그 인두기 용량은 사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얘가 물론 아주 넓은 면적의 것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얘가 빠르게 피드백에서 열을 보상해주기 때문에 반응 속력이 좋아서 괜찮더라.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납을 좀 먹여주면 그 옛날 과거에 만들어진 개척기들 보면 사실 이런 구조물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쪽 반대편도 만들어주면 되죠. 귀찮으니까 요거 길이 딱 맞을 거예요 아마. 한번 그 라이브로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라이브로 생각하고 있는데 라이브로 뭔가를 같이 만들면서 같이 질문도 하고 답변도 받고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이제 라이브로 하려고 그러면 좀 준비는 돼야겠지만 어떻든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뭔가를 하면서 질문도 받아보고 좀 해보려고. 칼질을 하고 접으면 좀 좋긴 한데 대신 약합니다. 이게 완전히 접으면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칼질도 해도 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칼질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잘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드를 접어주면 손도 안 다치고 하니까 또 강도도 훨씬 좋거든요. 하고 이렇게 하고 요 끝부분도 살짝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잘 되네요. 이제 이걸 조금 더 엣지를 살려서 됐고 이제 이 부분도 접으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파워 커넥터가 있으니까 좀 잘라내야겠죠? 자,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렇게 실드를 집어넣고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실드가 된 거야. 뚜껑을 열 수 있는 실드인 거죠. 저거를 이제 조금만 이제 엣지를 좀 정리만 하면 되겠네요. 엣지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잡고 그걸 많이 두드려야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실드가. 이렇게 하면 차별 실드 이 정도면 거의 제가 봤을 때 노이즈도 유입이 안 되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뭐 잘하고 싶으면 이렇게 납땜해도 돼요. 이렇게 좀 더 많이 보완을 해도 되는데 자, 다음에는 인공위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 더운데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 이제 시원한 계절이 올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